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시험이 바뀐다라고 공지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파트 5가 날아갔습니다. 중간 보스라고 불리던 파트 5가 삭제가 됐거든요. 변경도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요. 22점 만점 중에 5점을 차지하고 있던 중간 보스 파트 5가 획 날아가 버렸거든요. 혹시 왜 파트 5가 없어진지 아세요? 좋아요. 정형화된 답변이 뻔해져서 다들 외워서 똑같은 말하니까 너무 같은 답변으로 말해서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the last time 이러다가 갑자기 in that case why don't you put up some notification on the wall and give them 다 외워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파트 5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트 2가요. 여러분 두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한 문제였잖아요. 문제가 하나 더 들었고요. 그리고 파트 2 답변 시간이 45초에서 30초로 줄었어요. 답변 시간이 줄었는데란 건 무슨 말이냐?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진 겁니다. 널널한 것보다 이제 뭔가 촉박한 거예요, 시간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파트 9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2가 문제가 2개, 답변 시간이 30초로 줄었고요. 그 외에 모든 게 다 기존과 동일, 아시겠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별 학습 대책인데 일단 파트 2가 유형상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사람이 나오는 파트 2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명에서 2명만 등장하는 사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답변 시간이 줄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템플릿이 좀 먹히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3명 이상 인물 사진은 우리가 기존에 늘 연습해오던 그런 유형 똑같이 날 겁니다. 이렇게요. 1명만 땡그러니 등장을 하는 유형이 앞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사람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존 방식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수업 때 자주 하는 말이 한 대상당 최대 2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거보다 더 많이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휠체어에 앉아있고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고 짧은 갈색 머리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해야 되는 유형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명 인물 사진, 사람 2명 묘사하고 나머지 것들을 묘사해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파트 2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기존에는 사무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잘 나오는 장소가 있었는데 장소도 좀 다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 장소가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동작들이 많이 추가가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린 파트 2 영상이 이런 사진들이 이제 자주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바코드 삑 찍는 거라든가 옷 사이즈 재는 거라든가 벽에다 못을 박는 거라든가 점점 어려운 동작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사람 동작 지금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말해 보실게요. 현재 진행형을 써가지고 동작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보실게요. 다 같이요. 시작. He is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다. 하나 더 해볼까요? He is 다 같이요. 시작. He is 제가 여러분 이 영상 밑에다가 공지 댓글로 새로 추가되고 있는 어려운 표현들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다 더할 겁니다. 아시겠죠? 벽에다가 구멍을 뚫다, 풍선에다 바람을 넣고 있다. 이렇게 처음 보는 동작들이 출연하는 빈도가 이미 되게 높아요. 그래서 파트 2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작 중요성이 전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익 스피킹이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암기에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시험 스타일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걸 못하게 막으려는 추세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템플릿이 많이 쓰이는 파트 5가 사라짐으로써 인해서 3과 6, 얘가 이제 5가 되는 거겠죠. 기존이 6이 5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이런 파트 구분이 좀 사라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영작을 해야 되는 파트들이 조금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의 문법적 완성도가 이전보다 조금 더 중요해지게 바뀌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요. 맞아요. 끼야호님. 템플릿이 중요성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슬픈 문장이다. 요령이 전보다 덜 통하게 될 겁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이거 뭐 문장 몇 개 외우면은 레벨 6을 준다던데, 이런 시대는 확실하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표현 구사가 앞으로도 중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듣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께는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 물어볼 법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험이 전보다 어려워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체감 난이도는 전보다 낮아질 겁니다. 즉, 이전부터 공부해 오시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바뀐 뒤에 시험을 보면 지금과 점수 차이가 있을까요? 나름 ETS라는 애들이 꽤 공신력이 있고 나름 엘리트로 짜여진 집단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바뀌어서 점수가 확 오르고 확 내리려는 무조건 못하게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뀐 다음에 시험을 봐도 지금보다 점수가 막 20, 30점씩 오르고 내릴 일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10점 정도는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마 제일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바뀌기 전에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착실히 FM대로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을 건데, 암기 위주로 단타로 빨리 치고 빠져야겠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바뀌기 전에 보는 게 무조건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요령과 암기식,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부를 해오고 계신 분들은요, 7월 중에 이게 8월 7일 날 시험이 바뀌잖아요. 그 전에 시험을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금 파트 5가 좀 만만하고 이럴 때 6월 말 7월 중에 끝내시는 걸 목표로, 그래서 결론은 바뀌기 전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요령, 전략, 암기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문법적 완성도나 얼마나 정확하게 스피킹을 구사하는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바뀐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기 전에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질문을 하나만 더 합니다. 저는 급하지 않아서 천천히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존 자료로 계속 학습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변화가 Part 5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이용해서 파트 1, 2, 3, 4, 6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8월 7일 이후에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